피할 수 있었던 실험실 사고, 날카로운 추리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추리반, 실험실은 알고 있다. 진행을 맡은 개그맨 황영진입니다. 집보다 실험실이 더 편한 두 분 모셨습니다. 박정범, 오수빈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추리반의 멘토이자 명쾌한 안전해답을 알려주실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이윤우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안전 추리 시작을 해볼 텐데요. 엄청난 폭발로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던 실험실 사고, 그 현장부터 한번 가보시죠. 대학교 화학관 실험실에서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학생 4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실험실 내부 66제곱미터와 실험기구 등이 불에 탔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학생들이 실험 폐액을 분리수거하던 중 화학 반응으로 인해 폭발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교수님, 이런 사고 자주 발생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국내 대학 실험실 사고가 연평균 1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데 절대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수치입니다. 국내 실험실 중에 대학 실험실 비중이 8%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절반 이상의 사고가 여기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더 이상의 실험실 사고를 막기 위해선 오늘 우리의 추리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폭발 사고 직전의 실험실 상황이 담긴 이미지를 보여드릴 건데요. 자, 사고 원인 그리고 실험실의 문제점에 대한 3가지의 단서의 답을 그 안에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전 추리반 스타트! 근데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그냥 평범한 대학 실험실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인으로 보이는 것들도 좀 있긴 한데 좀 알쏭달쏭하네요. 자, 두 분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제가 첫 번째 단서를 드리겠습니다. 방패 없는 자를 찾아라. 방패 없는 자. 자, 방패는 몸을 방어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정답! 네. 여기 학생들이 보호 장비나 이렇게 고글을 착용하지 않고 손에 장갑만 끼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폭발 직전의 상황이라면 안전장비, 고글 이런 거 미착용으로 얼굴 쪽이나 이런 데 화상을 좀 크게 입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리합니다. 예리한 추리. 정답입니다. 개인 보호구는 어디까지 착용을 해야 되는 건지 이거 궁금합니다, 교수님. 사실은 어디까지가 아니라 완벽히 전부 착용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화학물질 취급 시 가장 기본적인 수칙이 유해물질이나 예기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우리 보안경, 마스크, 보호구, 그다음에 보호장갑, 안전화 이런 개인 보호구를 완벽하게 착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학물질의 특성에 따라서 착용해야 되는 보호구가 다르기 때문에 물질 안전 보건 자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참고로 해서 적합한 보호구를 선정해서 착용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보호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보호구 상태를 미리 확인해서 구멍이나 흠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보호구 착용만 해도 주의해야 할 것들이 정말 다양하네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거스른 폭탄을 찾아라. 폭탄이라고 하니까 그 폭발하고 관련된 것 같은데 폐액하고 관련돼 있지 않을까요? 뭔가 시간을 거스르는 힌트가 있을 것 같은데 정답! 네. 그 오래된 시료? 그러니까 오래된 실험 시료인 것 같은데 네. 여기 실험대 위에 이렇게 사용하고 남은 용액이 이렇게 날짜가 좀 희미하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사고 난 시기가 보니까 2020년 12월경으로 보이는데 여기는 2020년 5, 6월경이라고 써 있거든요. 뭔가 거의 반년간 치료 상태로 방치되는 건 좀 위험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원인도 정답입니다. 오, 굉장히 예리해요. 자, 교수님, 실험 후 폐액을 이렇게 오래 방치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데 보통 학생 연구원들이 자주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사용하고 남은 용액은 폐기물을 통해 즉시 폐기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고요. 폐액통도 오래 방치하지 말고 적절한 주기로 분리수거를 해야 됩니다. 또 폐액통에는 물질명, 특성 이런 것들을 기록해야 되는데 대개 누가 배출했고 얼마나 배출했고 또 어떤 것들을 배출했는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적어놔야 우리가 나중에 그거를 분리수거할 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폐액통은 사람이 다니는 곳, 즉 복도라든지 계단 이런 데 방치해서는 안 되고요. 직사광선 같은 것들을 피해야 되고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 보관을 해야 됩니다. 또 반응성 물질이라든지 폭발성 물질 이런 것들을 혼합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기타 이물질이 함유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단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재 중 판단의 오류를 막아라. 추리해 주시죠. 네. 그런데 여기서 뭐 하는 사람이 이 학생들밖에 없는. 정답. 네. 부재 중인 사람, 그 지도 교수님이나 조교 같은 관리 감독자가 없어요. 거의 절반까지는 왔는데 판단의 오류가 있습니다. 판단의 오류. 이게 어떤 걸까요? 정답. 네. 여기 보시면은 학생들끼리 임의적으로 판단해가지고 폭발 가능성이 있는 폐액을 처리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경우에는 교수님이나 또 관리자한테 감독을 받아서 처리해야 됩니다. 세 번째 원인 정답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교수님이나 조교를 불러와야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폐기할 물질의 성질을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어떠한 위험 사항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학생들끼리 판단하기보다는 사전에 지도교수나 조교에게 문의했어야 하고요. 이번 사건과 같이 오래 방치된 폐액을 분리수거할 경우에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학교 내에 안전 담당 부서나 전문 수거 업체를 통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교수님, 폐액 취급 시뿐만 아니라 이제 화학 실험을 할 때도 이 폭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폭발 반응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폭발은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발열이 됐을 때 그 발열에 의해서 온도가 올라가고 반응 속도가 증가하는 데서 일어납니다. 그거를 우리가 발열 반응의 열폭주라고 합니다. 그 이외에도 분진 폭발이라든지 또는 마찰 충격에 의해서 화학 물질이 폭발하는 경우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폭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험 시에 어떤 폭발 반응의 개연성이 사전에 인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한 폭주 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고 모르는 화합물 같은 것들을 서로 섞지 말아야 되고요. 1차 폭발 후에 2차 대폭발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대폭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먼저 대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폭발의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폭발이 발생하는지 아는 것도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학생들의 날카로운 추리를 통해 대학교 실험실 폭파 사고 원인과 문제점을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여러 사고의 원인들을 추리하면서 원인별 지켜야 할 내용들 좀 많이 들었는데 이것만은 꼭 지켜야 된다, 이거는 꼭 기억해야 된다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학교는 학생들을 위해서 안전한 실험실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됩니다. 실험에 필요한 개인 보호 같은 것들을 갖춰주고요. 그리고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교체 보완을 해줘야 되고요. 학생들을 위한 정기적인 안전교육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생들은 첫 번째로는 보호구를 완벽하게 착용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실험 절차, 작업 절차 이런 것들을 바르게 지켜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불확실한 사항은 위험한 사항이라는 걸 인지하고 안전 담당 부서에 문의할 것을 요구합니다. 무한한 미래를 가진 우리 학생들 모두가 안전한 연구 환경을 보장받으면서 잘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스스로 안전 수칙을 잘 지킴으로써 꿈과 가능성을 빼앗기는 안타까운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수님의 진심 어린 조언이 우리 학생분들에게 안전이 계속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자, 안전 추리반 실험실은 알고 있다. 이렇게 모든 추리는 마쳤습니다. 학생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 뭐가 있죠? 보호구 착용하기, 좋아요. 그리고 올바른 절차 지키기. 그리고 확실하지 않을 땐 묻고 행동하기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자, 기본적인 안전수칙의 생활화로 대학교 실험실 사고가 제로가 되는 그날까지 안전 추리반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전!